저는 30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유치원생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남편과 티격태격 하다가도 아이 재롱아번에 사르르 마음이 풀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남도 아닌 원수가 되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평온하기만 했던 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살 맞대고 산 것이 치가 떨릴 정도로 남편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남편은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의 상사가 남편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고 늘 불만이었던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이직이 쉽지 않자 생활비가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아이 유치원비도 매달 나가는 형편이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니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남편에게 애를 봐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새 직장을 알아보느라 바쁘다며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했고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당분간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안 사정도 모두 아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던 모습을 본 엄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으로 내려가 아빠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씀하셨고 아빠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친구분은 동네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자산가셨고 그분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된 남편은 처음에는 성실히 일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게으른 성향이 드러나고 말았죠. 근무 시간에 잦은 이탈뿐 아니라 남편이 맡은 일에 실수도 잦았습니다. 친한 친구의 사위라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고 참으시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를 했던 사실을 들킨 것입니다.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서야 대출 사실을 안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아이씨, 진짜 내가 집으로 우편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당신 대출 받았어? 아니 왜? 아, 다른 게 아니라 주식 좀 하느라고 그랬어.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괜히 그랬겠어? 이게 다 잘 살아보자고 한 거잖아. 잘 살아? 잘 살 생각이 있으면 일이나 열심히 했겠지. 아빠 친구분이 뭘 하시는 줄 알아? 사위로 있어서 쫓아낼 수도 없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만 핀다고. 근데 그게 다 주식하느라 정신이 빠져서 그런 거였어? 알만하네. 뭐? 정신이 빠져?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우리 아빠 당신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아저씨한테 얼마나 사정사정 했는지 알기나 해? 아니, 몰라도 그렇지. 나 같으면 죽는 신용하고 1년은 열심히 하겠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야, 너 말 다 했어? 그러는 너야말로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아직 지안이 어리니까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집에서 보라고 한 게 누군데 그래? 난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까? 빈둥빈둥대면서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 상상이 간다. 상상이 가. 그래. 마누라가 이렇게 남편 바가지나 박박 긁어대는데 내가 밖에서 퍽이나 일이 손에 잡히겠다. 어?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당신 대출 받아서 주식한 거는 어떻게 메꿀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사고를 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남편은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큰소리 치고서는 얼마 안 가 시름에 빠졌죠. 자기도 별 수 있겠어요? 시댁에선 돈 한 푼 나오지 않고 지인들에겐 이미 평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편이 손 벌릴 곳은 단 하나, 우리 집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정 부모님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이 남자 고쳐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도 남편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다짐했었죠.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남편이 못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실 때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셨거든요. 엄마 눈에는 아르바이트 나간 딸 대신해서 집안일이라도 해놓으면 아무 말을 안 할 텐데 소파에 누워 배나 긁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던 거죠. 엄마가 남편에게 한 소리 했답니다. 자네는 일 안 나가고 왜 집에 있나? 뭐 외근 나갔다 퇴근해도 된다고 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그럼 자네가 지안이 보면 된다고 나한테 전화나 주지. 부랴부랴 올라오느라 땀을 뻘뻘 흘렸구만. 에이, 장모님, 제가 지안이를 혼자 어떻게 봅니까? 밥도 챙겨줘야 하고 놀아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는 젬병이고 지안이도 저랑 잘 안 놀아요. 맨날 엄마나 찾고. 애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아빠란 사람이 많이 안아주고 놀아줘야 애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질 않나? 어떻게 장모님은 승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세요? 유대감 그거 중요하죠. 근데 지안이가 저한테 잘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저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일게요. 퇴근하고 나서 남편과 엄마가 둘이 나눈 대화를 들은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장모님을 어려워하기는커녕 아랫사람 부리듯이 밤 내놓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는 남편을 한 대 때리고 싶었죠. 그동안은 좀 조용히 사는가 싶더니 돈 빌려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기고만정인 것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어쩌겠냐며 지안이 봐서라도 참고 살으라고 하셨죠. 대출금을 갚고 회사를 착실히 다니면서부터는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아이 유치원비에 보태게 되니 가족들 외식과 여행에 눈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일까요? 남편은 좀 살만해지자 시댁 식구들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는 화려한 이벤트를 내서 식구들을 다 홀려놓더니 정작 저희 엄마 칠순 때는 돈 봉투 하나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챙겨드리긴 했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원래도 친정 식구들에게 잘한 적은 없지만 대출금 사건 이후로는 얼굴이라도 자주 비추더니 이제는 친정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가끔 드리던 안부 전화도 끊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좀 잘하라고 하자 지난번에 지안이 봐주러 올라왔다 장모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시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친정엄마는 남편이 못 믿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잔소리를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듣기 싫어 남편은 짜증이 났던 거고요. 자기는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못 믿고 자꾸 잔소리를 하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주식하면서 나 몰래 돈 빌린 건 사실이지 않느냐.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냐며 앞으로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내내 대답 잘하라고 했죠. 입을 삐죽이며 겨우 알았다고 대답하는 남편.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밖에 외출해 있다가 들어가려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 소화기 너머에 엄마가 너무 흥분해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당장 나오라고 카페로 불러내셨어요.
왜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불러내실까 싶은 마음에 아이와 함께 집 근처의 카페에 갔는데 엄마는 저를 만나자마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내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내가 이서방한테 좀 쌀쌀 맞았던 거 아닌가 싶어서 이서방 좋아하는 반찬 좀 해가지고 아까 너희 집에 갔거든? 근데 이서방이 문도 안 열어주고 나보고 그냥 가라고 했다. 뭐? 그게 정말이야? 설마 지한 아빠가 그랬겠어? 너 내 말 못 믿니? 정말이라니까? 이봐라. 가져간 반찬통 그대로 갖고 온 거. 내가 기도 안 차서 정말 아무리 마음이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이서방이 진짜 문도 안 열어줬다고? 그렇다니까. 서운하다 정말. 엄마 옆에는 보자기로 싼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억울한 감정을 퍼부으시는 걸 보니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출금을 빌려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문을 열어주지 않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달래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화가 나 남편 앞으로 가 엄마가 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엄마가 준 반찬들이지. 어떻게 엄마한테 문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난 또 뭐라고. 네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만 하시는데 너 같으면 얼굴 보기 좋겠어? 너도 우리 엄마가 네 얼굴만 봐도 잔소리를 줄줄 늘어놓으면 정이 뚝 떨어지겠다. 안 그래?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엄마 입장에선 당신이 아직도 게으른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그랬지. 아빠 친구분도 매번 싫은 소리 하시니까 엄마가 더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당신이 좀 잘하면 안 돼? 내가 왜? 왜 나만 잘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생각은 왜 안 해? 옛말에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장모님은 뭘 하나 잘해주신 게 없어. 그래도 내가 불만 하나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그렇다고 문을 안 열어드려?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 온 엄마한테 그게 할 짓이야?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당신 진짜 너무하다. 뭐가 너무해? 그러는 너야말로 이 시간까지 지한이 데리고 어디 있었어? 나 너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었잖아.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니? 안 넘어갈 건 또 뭐야? 더 먹고 살자고 죽어라 일하는구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아이 때문에 저런 인간과 같이 계속 살아야 하나 자괴감도 들었고요. 결혼 전 연애 때 남편의 실체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야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남편을 미리 알 순 없었겠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방을 썼습니다. 당분간 서로에게 말도 붙이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평소처럼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평소 좋아하지도 않은 술 한잔을 하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아이를 친정아빠에게 맡겨놓고 나왔는데 엄마가 대뜸 휴대폰을 내미셨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웬 여자가 함께였죠. 둘이 숙박업소 앞에서 찍힌 적나라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니 이서방이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서방이 딱 그 짝이더구나.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이서방이 바람이 났다는 거야?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거고? 승아 엄마가 서울 올라갔다가 이서방을 봤다는구나. 아무래도 분위기가 요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웬 여자랑 숙박업소를 들어가길래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 당장 쫓아가서 난리를 칠까 하다가 그냥 참았다. 괜히 역정만 내면 발뺌할 것 같아서 너 만날 날만 기다렸어. 이 나쁜 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자랑 도박은 안 해서 그래도 믿고 살았더니. 그래, 나도 믿고 싶었지. 이렇게 네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니?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물으면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야근한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짜증을 내더니 여자나 만나고 다닌 거였어?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이서방 이대로 놔둘 거니? 미쳤어?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엄마 문전박대 당한 날도 이 인간이라 갈라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안이 생각해서 꾹 참았거든?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장 이혼할 거야. 그래도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한다. 내가 알아보니 불륜도 증거가 많아야 위조로 받기 유리하다고 하더라. 계획을 잘 세워야 해. 알았어. 걱정 마, 엄마. 그래, 너는 걱정 말고 이혼해라. 지한이랑 너랑 내가 건사 못하겠니? 이서방 같은 인간하고 더 살다간 네 명에 못 죽는다. 엄마 걱정 마. 내 전공 살려서 취직 다시 하면 되지.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관뒀던 건데 너무 오래 쉬었어. 안 그래도 지난번에 팀장님이 나와서 스타트업 차렸다고 나보고 올 생각 있냐고 하시더라고. 그래? 잘 됐다. 지아님 걱정 마라. 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엄마가 가서 봐줄 테니까. 근데 이 인간한테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냥 놔두기엔 너무 괘씸한데. 위자료 다 받아내고 그 상간녀한테도 받을 거 받고 끝내야지. 쉽게 끝낼 생각일랑 말거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고 싶진 않았죠. 꼭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얼마 안 가 제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 제게 평소답지 않게 남편이 말을 붙이더군요. 오늘 된장찌개야? 어, 지안이 좋아하잖아. 난 또 내가 좋아해서 하는 줄 알았네. 말도 안 걸더니 갑자기 왜 이래? 화나서 말도 안 하는 건 너잖아, 내가 아니라. 용건만 말해. 그래, 다음 주에 나 휴가 냈거든? 우리 가족들 여행 간 지도 오래됐는데 여행이나 가자고. 웬일이야?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다녀왔는데 겸사겸사 이럴 때 여행 가야지. 언제 가겠어? 우리 엄마랑 희연이도 바다 간다니까 완전 좋아하더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같이 간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우리 휴가 같이 갔잖아.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반응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적어도 나한테는 물어는 봤어야지. 난 싫어. 뭐? 아니 왜? 당신 우리 엄마 아빠랑 여행 한번 같이 가봤어? 왜 휴가 때마다 어머님이랑 가야 하는데? 그리고 아가씨는 결혼도 했으면서 왜 자꾸 우리 휴가에 본인이 껴? 매번 불편한 여행을 당신과 기분도 안 좋은 상태인 내가 왜 가야 해? 난 싫어. 그래도 안 간다는 게 말이나 돼? 너 없으면 우리 먹을 거랑 짐은 다 어떡하라고? 그래, 이거였네. 자존심 때문에 말 한 번 안 걸다가 자기네 식구 먹을 것 챙겨주는 짐꾼이 아쉬우니까 나한테 말 붙인 거였네. 기가 막히다, 진짜. 짐꾼은 무슨 짐꾼이야. 막말로 짐은 내가 다 들지. 그래, 그 짐 싸는 건 나잖아. 어머님이 뭐 하나 세심하게 챙기신 적 있어? 모기 물리면 나한테 모기약부터 달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하나 빼먹었다고 지난번에도 난리가 나셨잖아. 게다가 아가씨도 좀 야단이야? 바리바리 싸간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김 꺼내서 먹으면서 타박을 조음했니?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면 어떻게 사냐? 아, 그 정도? 그래. 난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속 좁은 여자니까 당신은 당신 어머님이랑 동생 모시고 여행 잘 다녀와. 그리고 며칠 전부터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난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그렇게 팔팔하신 장모님이 웬일이시래? 말 함부로 하지 마. 엄마가 지금 당신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야. 밥 드시는 거 소화도 안 된다고 매일 약 드신다고. 양심이 있으면 엄마한테 사과나 해. 아,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속이 말이 아닌 건 오히려 나지. 장모님 그 욕을 내가 다 받았는데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 나는. 그래? 썩어 문드러진 속을 해가지고 여행은 잘만 가네? 너 여행 안 갈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뭘? 할 말 많은데 당신한테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사는 거 몰라? 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호의호식은 당신이 하지. 늘 내가 해주는 밥 먹어서 결혼하고 10kg나 쪘잖아? 됐어. 진짜 안 간다 이거지? 2번 말 안 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이번에 얼마나 좋은 호텔 잡았는지 알기나 해? 월급 다 어디다 쓰나 했더니 사치하느라 재밌구나. 아주. 사치라니. 가족들 좋은 데 한번 데려가겠다고 큰돈 썼는데 그게 사치야? 지금 우리 형편에 사치지? 됐어. 안 가고 싶으면 그냥 안 간다고 말해. 가타부타 말 붙이지 말고. 남편은 화를 내고 더 이상 제게 여행을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연락 한 번 없었던 신우의 갑작스런 전화는 대충 예상이 됐습니다. 입산 남편이 분명 떠들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는 날선 목소리로 왜 같이 안 가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아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해서 갈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따지려고 전화를 걸었던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혼한 신우가 매번 여행을 따라가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챙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행에 빠진다고 하니 본인이 챙길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건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번 여행 아가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텐데 감당 가능하겠냐고. 그동안 제가 했던 수고 아가씨도 한번 겪어보면 천사 같은 엄마가 악마로 보일 거라고. 신우는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여행 가자고는 말 못하니 그냥 제분에 못 이겨 전화를 끊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신우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엄청 화를 내더군요. 어차피 안 가기로 한 여행 아니지 않냐 하니까 할 말이 없는지 더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식구들한테 이렇게 군 거 나중에 다 갚아야 할 거라고 각오하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 아빠 우습게 본 거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한테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 아이만 아니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막말을 마구 뱉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남편은 짐을 싸서 여행을 갔습니다. 이날만 기다렸던 저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둔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 차로 가서 블랙박스도 확보했고요. 자기 차는 작다며 차를 렌트해 간 남편이 멍청해진 순간이었죠.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에서 저는 여자와 희희낙락하는 남편의 음성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된 파일한 남편의 웃는 소리를 듣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이런 남자와 뭐가 좋다고 얼굴 맞대고 몇 년을 동고동락했나 싶어 회의감이 치솟았어요. 선임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넘긴 저는 변호사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으로 온 저는 맛있는 엄마 밥을 먹으며 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쯤 하면 전화가 올 법한데 하고 날짜를 세고 있을 무렵 귀신같이 남편에게서 올 것이 왔구나란 심정으로 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옆에는 어머님과 아가씨도 함께인 것 같더라고요. 집 도어락 고장났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열린다니? 그러게, 나 다리 아파 죽겠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듣고 있어? 아이씨,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해도 못 열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집에 있죠? 빨리 문 좀 열어줘요. 오빠가 자기 집 비번도 까먹었나 봐. 그래, 배고파 죽겠다. 들어가서 밥 좀 먹게 얼른 열어봐라. 제 말 못 들으셨어요? 그 문 안 열린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팔았으니까요. 뭐, 뭐라고? 못 알아들어? 그 집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더 이상 내 집 아니니까 문 안 열리는 거 아니겠어? 아니, 얘가 뭐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고 난리야? 언니,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얼른 열어봐요. 우리 아무것도 못 먹고 와서 진짜 배고프다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랑 싸웠다고 비번 바꿔버린 거야? 당신 미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집 4명이잖아. 결혼할 때 어머님이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이랑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겨우 마련한 아파트잖아. 이젠 기억력도 떨어져? 그래서 지금 네 멋대로 집을 팔았단 거야? 남편은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과 아가씨도 함께였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부터 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나서려는 걸 일단 제가 저지했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 상의를 왜 해? 어차피 4명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멋대로 굴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혼이라고 했냐, 지금? 어, 언니 진짜 미쳤나 봐. 오빠랑 이혼하겠대. 좀 싸웠다고 이럴 일이야? 저 그냥 쉽게 내린 결정 아니에요. 이 사람 바람 피웠거든요. 뭐, 바람? 내가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자네 여자는 안 만났다 싶었는데 이게 다 뭔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가 뭐 큰 거 말했나? 그저 가정에 충실하고 일 열심히만 하면 좋겠다 싶었지.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러? 지 아내미가 잘못한 걸 테다.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당신이 뭘 잘못한 거야? 도대체 내가 누구랑 바람 핀다는 거야? 장모님, 이렇게 생사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생사람? 내가 괜한 소리를 하겠나? 원래도 저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막말로 증거 있으십니까? 증거 있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사진을 보여드린 후 음성도 하나 들려드렸어요. 차 안에서 둘이 미래를 속삭이는 녹음이요. 대화의 중점은 자기는 이혼하고 싶은데 마누라가 안 시켜준다는 둥, 나는 마누라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집안에서 결혼하라 그래서 억지로 한 결혼이라는 둥, 바람피는 남자들의 전형적인 멘트더라고요. 음성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신우는 입을 틀어막고 어머님은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혀를 차셨고요. 이게 정말이냐? 아니 엄마, 이거 조작한 거야, 조작한 거. 아직도 개소리야? 너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지 마. 나 여자 없어. 집에만 늘 있었던 거 알잖아. 그래? 그래서 나 없을 때 집까지 여자를 불렀더라? 지안이 방에 CCTV 있는 것도 있고 말이야? 아주 대범하던데? 그,
그건 이제 아셨죠? 전 이런 인간과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당장 이 쓰레기 가지고 나가주세요. 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혼은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몇 번을 더 생각해야 하나요? 어머님 같으면 이런 남자랑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지안이도 있고 애 핑계 삼아 이혼 못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안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쪽이 나을 거예요. 지안이가 나중에 아빠가 엄마 놔두고 바람 피운 불륜남이란 사실을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요. 지안이가 알까 제가 다 두렵습니다. 자, 잠깐이었어. 당신은 맨날 나 무시하고 장모님도 날 벌레만도 못한 취급하니까 내가 정불 칠 데가 없잖아. 근데 그 여자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좋다고 해줘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다고. 그래, 우리 지안이가 괜히 그랬겠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젠 안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남자란 여자하기 나름이다. 너도 알잖니? 그래 언니. 오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제가 혼낼게요. 네? 사돈,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차피 이서방은 정신 똑바로 차리긴 글렀어요. 우리 승희가 이서방한테 그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는 아세요? 어머님, 이 사람이 좋다고 매달린 그 여자 다 필요 없이 이제 하나면 된다고 하던 그 여자요. 제가 상간녀 소송한다고 하니까 돈 한 푼 없다고 울고벌고 매달리던데요. 전부 이 남자가 꼬셔서 돈 많은 줄 알고 만난 거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그럴 리가. 그리고 그 여자를 당신이 왜 만나? 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마음 다칠까 봐 걱정돼? 걱정 마. 걔는 이미 딴 남자 찾으러 갔던데 뭐. 뭐? 어머님 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랑 이혼한다는 얘기보다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났을까 봐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 남자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싫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지안이 때문에 참고 살아온 것도 기적 같아서요.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이랑 지안이밖에 없어. 그거 알잖아.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매달리는 이유는 이 아파트도 없으면 자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서지. 그리고 우리 아빠 소개로 겨우 얻은 당신 직장도 곧 잘릴 건데 앞으로 밥 벌어먹고 살 구멍 안 나와서 어쩐데? 정말 1억이야? 날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작정이냐고. 당신이 이제껏 나한테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더 바닥으로 기어야지.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아이고 애미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무리 용서를 빈다고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언니, 앞으로 같이 여행 가자는 얘기 안 할게요. 반찬 맛없다고 투정도 안 부릴게요. 아니, 애초에 반찬할 생각도 말아요. 제가 다 해갈게요. 언니는 이제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랑 이혼만은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 언니 없으면 어디 가서 기도 못 펴고 살아요. 네? 세상에. 우리 승희가 이제껏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 때마다 힘들어하길래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 저는 언니 부려먹은 거 별로 없어요, 사돈어른. 이게 다 엄마 때문이죠. 엄마가 유난히 언니한테 까칠해서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아가씨, 왜 이제 와서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근데요, 저는요 아가씨랑 어머님 그리고 이 인간까지 전부 없어지면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거 할 생각 없이 계속 투정만 하고 사셔도 돼요. 알았죠? 언니, 이러지 말아요, 제발. 그리고 당신, 똑바로 들어. 지안인 내가 키울 거야. 이미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 말이 그러더라고. 친권과 양육권 전부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결혼 생활 내내 기여한 바가 크게 없어서 재산 분할도 내가 유리하다네? 바람핀 증거 자료도 충분히 넘겼으니까 위자료도 준비해 두길 바라. 승희야, 제발.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었던지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한 게 있어도 매번 없는 척 성질만 피우던 남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남자란 모름지기 부엌과도 친하면 안 되고 무릎도 가벼우면 안 된다고 했던 남자가 이 남자 맞나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자네 용서를 빌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나? 용서? 용서라? 내가 진짜 앞으로 죽은 듯이 지낼게.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한테도 정말 잘할게. 어? 글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각서 쓸게. 공증도 받을게. 그럼 되잖아. 어? 각서를 쓴다고? 그래요, 언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착하긴 엄청 착했거든요. 늘 가족한테 잘하고 엄마 속 한 번 안 썩였어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봐요. 아가씨, 말 한 번 잘했네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 남자 자기 가족한테 헌신을 하길래 저는 효자구나 싶었는데 그게 자기 가족 한정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나 몰라라 남보다도 못하게 굴길래 제가 사람 잘못 봤다 싶었어요. 이제부턴 잘한다니까. 정말이야. 그리고 지한이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지한이도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한이가 나 없으면 맨날 나 찾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법은 이혼을 해도 상대방의 아이를 볼 수 있게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어. 당신이 꼬박꼬박 찾아오면 지한이가 아빠를 잊을 리가 없잖아? 뭐 지한이가 당신을 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진짜 1억이야?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장모님, 장모님이 승희 좀 말려주세요. 저 승희 없으면 못 삽니다. 장모님한테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발요. 이거 놓게.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 자네 이런 모습 보니까 더더욱 안 되겠네. 사돈, 이러지 마시고 제발 생각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엄마가 빌려준 5천만 원도 당장 갚으래. 5천만 원? 이건 또 무슨 소리니? 이 인간이 주식한다고 5천이나 대출받아서 엄마가 갚아줬거든요.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줘. 이놈아, 너 미쳤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은 하지 말랬지? 아빠, 엄마. 내가 괜히 그랬겠어? 잘 살아보려고 한 거지? 그렇다고 장모한테 손을 벌리면 되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러고도 뭐가 잘났다고 네가 여자를 만나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나도 갑갑해서 그런 거라고.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남의 집에서 소란스럽게 이러지들 마시고 가셔서 얘기 마저 하세요. 전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거든요. 그럼 집에 있던 내 짐은 거기 다 있잖아. 나 옷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지금 짐이 중요해? 걱정하지 마. 당신 짐 이미 싹 다 이삿짐 센터에 실어서 어머님 댁으로 보내놨으니까. 너 미쳤어?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몇 년을 살았는데 안 미치고 백이겠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제 어쩌려고 이래, 어쩌려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모든 일을 받아들이시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남편은 어머님과 신우에게 등짝을 맞으면서도 항변을 하더니 이내 제게 다시 빌기 시작했고요. 구차하게 잘못을 비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동안 서러웠던 기억을 날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어본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날은 경찰을 부르고서야 소동이 끝났습니다. 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버팅겼거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그 뒤에도 여러 번 집으로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엄마는 남편이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전박대했죠. 남편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여러 번 찾아오시던 어머님은 드디어 본인의 잘못을 깨달으셨는지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팀장님과 연락해 회사를 다니게 됐죠. 한동안은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고요. 한 달에 한 번 있던 면접 교섭권을 착실히 지키던 남편은 어느 순간은 연락을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돈 없다고 만나던 여자는 당연히 떠나고 제게 위자료 주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다시 주식으로 날려먹고 단칸방에서 어머님하고 둘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선물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없는 형편에 단칸방에 아이를 부리기 창피했나 봐요. 저희 아빠의 친구도 남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둬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진작에 자르고 싶었는데 아빠 얼굴 봐서 참아왔는데 회사에 소문이 나니까 남편이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한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정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회사를 다시 다니게 되니까 생활에 활력소도 생기고 참 좋더라고요. 저처럼 참고 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도 용기 내어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